안녕하세요. 미커의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녀, 영안공주는 청나라 9대 황제 한풍제의 외딸입니다. 물론 아들인 동치제가 있었으니 무남동녀는 아닙니다. 한풍제 이후 동치제, 광서제, 선통제가 자식이 없었기에 영안공주가 사실상 청나라의 마지막 친왕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청나라 마지막 공주는 한풍제 사망 이후 서태후가 입양한 영수공주인데, 엄밀히 사촌지간인 영안공주와 영수공주의 공통점은 둘 다 행복하게 살다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안공주는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리거나 세파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른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영수공주는 청나라 공주들 중에서 비교적 장수했음에도 청말기 파란만장한 역사의 목격자가 되어 숱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영안공주는 한풍제 5년인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안공주의 친모는 서태후와 같이 입궁한 한풍제의 후궁 중 하나인 여비 타타라씨로 공주 출산 직후에 바로 비로 승격되었고 한풍제 사후에 황귀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후궁인 서태후가 동치제를 낳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한풍제는 장녀 영안공주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공주가 2살이 되자 화백에게 딸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모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초상화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안공주는 어머니를 닮아 봉황의 눈과 버드나무 같은 눈썹을 가진 타고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시와 산문을 쓰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한풍제의 하나뿐인 딸이었기에 서태후와 동태후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풍제는 영안공주가 태어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모든 권력은 동치제의 섭정이 된 두태후, 즉 서태후와 동태후 손에 들어갔습니다. 동치제 9년인 1870년, 15세가 된 영안공주는 원래 황후의 딸인 정녀에게 내리는 고륜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귀는 흔히 결혼 직전에 내려졌지만, 그녀는 바로 결혼하지 않고 3년 후인 18세에 두태후의 명에 따라 청태종의 부마 휘사이의 후예로 이후에 승승장구한 구할기와 부진과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듬해 아이를 낳은 직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인입니다. 그녀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년두에 걸려 죽었다는 설, 출산 합병증으로 죽었다는 설뿐입니다. 천년두로 죽었다는 설의 근거는 그해 11월 동생인 동치제가 죽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영안공주가 동치제가 죽기 전에 그를 방문했고, 예상치 못하게 출산 직후에 천년두에 걸려 동치제와 약 한 달 사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치제에게서 감염된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년두가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마지막 딸은 짧은 생을 이렇게 마감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호사가들 사이에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영수공주에 비하면 매우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황제의 외동딸로 주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후궁의 딸임에도 고륜공주의 봉해진 것, 그리고 정치적 세파에 거의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구할기와 부지는 공주와 결혼한 후에 동치제 때 한군 부사령관, 광서제 때 근위대 사령관, 총독, 대신 등 청말기 유직을 두루 거치다 선통제 원년에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영안공주가 낳은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는 기록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공주인 영수공주에 대한 것은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 영안공주와 대비하여 요지만 말하자면, 그녀는 영안공주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854년 한풍제의 이복동생인 공친왕 혁흔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풍제 사후의 서태후는 공친왕의 도움을 받아 한풍제 친위 세력을 몰아내는 신유정변을 일으켰고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서태후는 공친왕의 장녀인 영수공주를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고륜공주로 책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친왕이 고륜공주 책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과한 담이었습니다. 달리 서태후가 영수공주를 입양한 것을 두고 공친왕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인질이나 볼모로 잡은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양녀가 된 후에
영수공주의 운명은 거의 파멸적인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12세에 도광제의 소녀 수은고륜공주의 아들인 부찰지단과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부터 별거에 들어가 서태후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리 없었고 부찰지단은 결혼 5년 만에 죽었습니다. 불분명한 죽음이 흔히 그렇듯 여기에도 서태후가 독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영수공주는 겨우 17살의 과부가 되어 서태후를 둘러싸고 있던 과부 그룹의 일원으로 남은 여생 동안 거의 서태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필했습니다. 물론 서태후가 영수공주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두려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광서제가 변법자강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친 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언제나 서태후 편이었던 영수공주가 광서제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출타 중에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서태후에게 광서제를 죽이지 않고 유폐시키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광서제의 후궁인 진비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진비는 끝내 서태후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영수공주는 이후에 그것을 알고 정말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수공주는 끝까지 서태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1908년 광서제와 서태후가 죽고 궁에서 죽은 권력에 대해 이전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녀는 서태후와 광서제의 장례식을 한치도 소홀함 없이 치렀습니다. 선통제가 즉위한 후에는 황실 원로로 예우를 받았지만 1912년 청나라가 망하자 자금성에서 추방되어 심양의 자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만성 소갈증으로 병석에 누웠고 청황실이 자금성에서 완전히 쫓겨난 해인 1924년 7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영수공주는 파란만장한 청말기 역사의 목격자로 왕조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보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서태후의 양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보통의 황실 여자들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청말 두 공주의 삶은 어느 쪽이든 부귀영화의 무상함과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참고로 영수공주를 마지막 황녀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